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이미지 처리팀의 장모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SSLA, A Generalized Attribution Method for Interpreting Self-Supervised Learning Without Downstream Task Dependency라는 SSL에서 어떻게 하면 또 설명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며, 이 논문은 현재 ICLR 2025에 언더리뷰 중에 있습니다. 본 논문 리뷰를 위해 이미지 처리팀의 강인아님, 허정원님, 황정현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목차는 논문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구성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의 도래로 레이블이 없는 대량의 데이터가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SSL 방법론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SSL은 이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특징 표현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SSL은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SL의 장점과 한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레이블링 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이 향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SSL의 한계는 이 해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사람의 어노테이션이 없이 모델 학습 과정과 결정 근거가 더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 SSL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이 모델 학습 과정이 기존 지도 학습보다 훨씬 불투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레이블 정보 없이 학습되는 과정에서 모델이 어떤 특성을 학습하고 어떤 근거로 결과를 도출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SSL을 해석하는 방법의 한계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의존성으로 기존 SSL 해석 방법론들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해석하며, 이는 SSL 모델 자체를 해석하지 않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특성을 포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추가 샘플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일부 해석 방법들은 현재 샘플에 추가 샘플을 필요로 하며 이는 해석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도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정 아키텍처에 대한 종속성인데요. 많은 방법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특정 모델 구조에 의존하게 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다른 구조, 즉 CNN 기반의 모델들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트리뷰션 기반의 접근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델의 출력과 입력 특징 사이의 대응 관계를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모델이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에서 어떤 관찰 포인트나 특징에 의존해서 의미를 추출하는지 정교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는 SSL이 어떤 불변적 특징을 포착하는가를 기반으로 해석 방법을 설계함으로써 다양한 모델 아키텍처나 다운스트림 태스크 없이도 안정적으로 SSL의 내부 작동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논문은 레이블이 없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모델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고, 이는 향후 SSL 연구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모델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릴레이티드 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주요 목적은 수동 어노테이션 없이 대량의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표현을 학습하고, 이를 다운스트림 태스크 훈련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SSL의 주요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다른 하나는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입니다. 일단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경우에는 동일 이미지에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주게 되고, 그 다른 어그멘테이션 간의 거리는 최소화하고 서로 다른 이미지 간의 거리는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주요 연구로는 심CLR, 모코 V3, 바이올, 신샹 등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은 이제 다른 중요한 SSL의 방법론 중 하나인데요. 이는 이미지 패치를 무작위로 마스킹하고 누락된 부분을 이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주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기 보여지는 MA, 마스크드 오토인코더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SSL의 두 가지 접근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MIM, 그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방법에 대한 모든 다양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양한 해석 방법론들도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론들의 이제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샤플리 값 기반 방법으로 샵밸류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각 특징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딥한 신경망과 같은 복잡한 모델에서는 계산 비용이 매우 높아서 실용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RIDE라는 Random Input Sampling for Explanation 방법론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입력 특징을 무작위로 마스킹하고 그에 따른 모델 출력의 변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론의 문제점은 이미지와 같은 고차원 능력에서는 계산 병목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인터프레터빌리티 방법론들의 한계에 더해서 SSL 작업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로 세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SSL 학습에는 내재된 무작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 어그멘테이션 과정에서 무작위 변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SL에는 명시적인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레이블링이 없습니다. 이는 이제 지도학습과 SSL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인데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모델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표현 능력에 대한 정확한 어트리뷰션을 제공하기 어려운데 SSL 모델이 학습한 특징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좀 해석하고 새로운 SSL 인터프리테이션 방법을 개발하고자 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트리뷰션 테크닉을 주로 활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였는데요. 이 어트리뷰션 테크닉이라는 것은 모델의 예측 결과에 입력 특징들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델의 블랙박스를 열어서 내부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방법론입니다. 이런 어트리뷰션 메소드는 두 가지 중요한 엑시엄을 따르게 되는데 이 엑시엄들은 어트리뷰션 메소드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복사하는 핵심 원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감도, 센시티비티가 있는데요. 이는 베이스라인과 단 하나의 특징만 다른 입력이 다른 예측 결과를 낳는다면 그 특징이 0이 아닌 다른 어트리뷰션 값을 할당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델의 예측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특징들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implementation invariance로 구현 불병성이라는 원칙입니다. 이는 기능적으로 동등한 두 신경망은 구현 방식이 다르더라도 일관된 어트리뷰션 결과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트리뷰션 메소드의 결과가 모델의 구현 세부사항에 영향받지 않고 안정적인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어트리뷰션 메소드를 SSL 태스크에 적용하는데도 한계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방법들은 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특정 태스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류 작업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SL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레이블과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이제 랜덤 오퍼레이션의 문제입니다. SSL 훈련 과정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컨트라스트 러블링 등등의 네거티브 샘플을 선택하는 등등의 많은 무작위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들은 이런 무작위성을 적절히 다루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록 결과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어트리뷰션 메소드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SSL을 해석하는 방법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고 그 기존에 있는 방법들의 한계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L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연구한 논문들이 이미 있긴 한데요. 일단 Attribution Guided Factorization이라고 줄여서 HF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그레디언트와 어트리뷰션 정보를 결합하여 지도학습 및 SSL 모델의 시각적 해석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론의 한계점으로는 이제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총합이 필요로 하며 이제 어트리뷰션 결과가 특정 태스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SSL 모델이 추출한 일반적인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SSL의 본래 목적과 상충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는 계층적 잠재 변수 모델이라고 있는데요.
이 모델은 주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 즉 MA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론의 경우에는 주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만 사용을 하고 있고, 논 트랜스포머 SSL 모델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던 SSL에 대한 해석 방법론의 한계점들을 좀 극복하고자 새로운 SSL 방법론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네. 말씀 주신 내용을 확인을 했을 때는, 이런 해석하는 방법들이 실제 모델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성능의 향상을 미치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방법론들로 인해서 이제 모델을 어떻게 디벨롭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논문을 읽고 좀 찾아봤을 때 이런 어떻게 모델을 해석하는지가 왜 중요하냐를 봤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한 곳에 너무 치우쳐져서 모델이 학습이 됐고 그걸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게 잘 로버스트하게 학습된 SSL 모델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SSL 모델을 학습하고 업스트림에서 어떤 태스크를 했을 때 좀 더 로버스트한 특징들을 학습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이런 방향으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해석력을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설 방법들이 이제 좀 어떻게 작용될지는 추후에 더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elf-Supervised Learning Attribution, 즉 SSLA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SSL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해석 방법론을 설계할 때 본 논문에서 고려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독립성입니다. 일단 SSL 모델을 해석을 하게 될 때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정보가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원칙인데 SSL 모델이 학습한 순수한 표현 능력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정보가 도입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정보가 섞이게 되었다면 사실 해석하는 것은 SSL 자체의 모델이 아닌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인해서 변형된 모델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SSL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독립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이제 단일 샘플의 원칙입니다. 일단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분석 중인 샘플 외에 다른 샘플이 절대 도입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원칙이 필요한 이유로는 이는 이제 모델이 현재 샘플을 통해서 어떤 특징을 학습했는가를 이제 핵심 질문에 초점 맞추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샘플을 도입하게 되면 샘플 간의 관계가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한 샘플이 어떤 특징들이 모델에 영향을 주었는지이기 때문에 단일 샘플을 원칙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제 조건은 아키텍처에 대한 독립성입니다. 즉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모델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제한이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원칙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많은 한계점들과 거의 동일한데요. SSL 알고리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인코더 구조에 조정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석 방법도 이런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특정 아키텍처에 종속된 해석 방법은 이런 SSL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전제 조건을 SSLA를 포함한 모든 SSL을 해석하는 방법론에서 모두 따라야 되는 원칙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러한 전제 조건을 통해서 SSL의 본질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보다 일반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SL의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LA는 SSL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이를 해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SSL의 본질이 먼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SSL이라는 거는 변화 속에서 불변하는 특징을 찾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입력 데이터에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가하게 되더라도 사실 그 의미는 변하지 않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SSL은 바로 이러한 불변적인 특징, 인베리언트 피처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SSLA는 이런 SSL의 본질을 해석하기 위한 어트리뷰션 방법론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SSL의 입력 샘플의 각 특징이 모델의 불변적 표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정량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입력 샘플의 각 특징들이 이 인베리언트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SL의 핵심 포인트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이 불변성을 추출을 해야 되고, 이 불변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기 전후 추출된 특징 벡터 간의 유사도를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높은 유사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모델이 의미 있는 불변적 특징을 잘 추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이 본 논문에서는 SSL의 평가함수 S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였고요. 이 함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해서 모델의 불변적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측정된 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모델이 불변적 특징을 잘 학습했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SL의 방법론의 주요 장점이 3가지 정도 될 수 있을 텐데, 다운스트림 태스크나 추가 샘플이 불필요하고, 이제 단일 샘플만으로도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델 구조와 무관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3가지 전제 조건들을 다 적용을 하면서 이 방법론을 제안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이 SSL의 설계 원칙과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메커니즘 자체가 사실 복잡하지는 않은데, 이 SSLA의 어트리뷰션 기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2가지 액시엄을 만족하면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2가지 액시엄은 센시티비티와 임플리멘테이션 인베리언스인데, 센시티비티는 이제 모델의 출력이 입력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임플리멘테이션 인베리언스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모델이라면 구현 방식과 관계없이 같은 지속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SSL의 핵심 메커니즘은 이러한 원칙들을 이제 유지하면서 구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동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입력 샘플 X에 대해서 각 특징을 미세하게 변화시킨 샘플의 집합 Z를 준비하게 됩니다. 즉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주게 되고요. 이제 학습된 이 모델 F세타를 사용해서 원본 샘플과 이 변환된 샘플의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추출된 특징들을 이제 원본 특징과 변환된 특징들 간의 코사인 유사도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 입력 X의 각 특징에 대해서 이 앞서 말씀드린 그 S 함수를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레디언트와 입력의 요소별 곱을 통해서 어트리뷰션 값 AX를 획득하게 되고, 이 AX의 각 요소값이 크면 클수록 해당 입력 특징이 불변적 표현 형성에 더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동 메커니즘은 이와 같게 되고, 이 실험을 통해서 실험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SSLA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수행한 실험은 이제 먼저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고요. 백본 모델로는 레지넷 50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SSL 방법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5가지 대표적인 방법론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얼, 심CLR, 시샴, 그 다음에 모코 V3, MA. 이 각각의 좀 방법론이 다른 이미지 방법론들을 다 활용을 해서 성능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된 설명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관점에서 일단 기존의 평가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 방법론들은 SSL 작업 해석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본 논문에서 새로운 평가 방식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기존의 인서션 스코어나 딜레이션 스코어, INFD 스코어 등등의 경우에는 주로 지도학습 모델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방법론들은 이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레이블이 없이 학습되는 SSL 모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SSL의 특성, 특히 그 불변성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평가 방법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마스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마스크 임포턴트로 이는 SSLA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특징들을 마스킹하는 것입니다. 만약 SSLA의 판단이 정확하다면 이 마스킹은 모델의 출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스크 언임포턴트로 이는 SSLA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특징들을 마스킹하게 되고, SSLA의 판단이 정확하다면 이 마스킹은 모델 출력에 작은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비교를 함으로써 SSLA가 얼마나 정확하게 특징의 중요도를 판단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하고, 이 평가 방법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 SSL 모델의 특성, 특히 그 불변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특징의 상대적 중요도를 직접 파악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레이블이 필요 없어서 이제 SSL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테이블로만 나와 있긴 한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마스크 임포턴트, 중요 특징을 마스킹한 파트에서는 SSLA가 이제 랜덤 마스크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50% 마스크 비율에서는 MA 모델의 경우 이제 SSLA가 0.89의 유사도 점수를 기록한 반면에 랜덤 마스크는 0.8 정도로 이런 성능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하지 않는 특징을 마스킹하는 마스크 언임포턴트에서는 여기서는 SSLA가 일관되게 더 낮은 유사도 점수를 생성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 모코 V3에서 모델이 50% 마스킹을 했을 때 SSLA가 0.65, 그 다음에 랜덤 마스크에서는 0.68의 성능을 기록을 하면서 이 SSL의 방법론이 더 유의미한 특징을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높은 마스크 비율에서도 SSL의 우수성이 유지되면서 마스크 비율이 어떻든 SSLA는 지속적으로 랜덤 마스크보다 모델 학습에 있었던 유의미한 특징들을 잘 찾아내고 중요 특징들을 더 정확하게 식별하면서 모델의 의사결정을 좀 더 잘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논문의 주요 성과는 이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안했던 SSLA, Self Supervised Learning 방법론을 제안을 했고, 이 다양한 SSL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광범위하게 실험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기존의 방법론들은 실제 SSL 방법에 좀 초점을 두지 않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다 설명력을 제시를 했었는데, 본 연구의 경우에는 SSL 모델이 실제로 잘 학습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아키텍처든 다 상관없이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안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SSL의 A의 강건성과 이제 폭넓은 적용 가능성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SSL의 핵심 특징으로는 이제 효과적인 특징 attribution, 즉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특징과 덜 중요한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랜덤 마스킹 대비 이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attribution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델이 의사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면서 이제 실제 모델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학습을 했고 어떤 특징들이 모델 성능에 혹은 모델 학습에 기여를 했는지 성능 비교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아마도 제가 잠깐 봤었을 땐 KNN도 활용을 했을 때, 비교했을 때 이게 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걸 차용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언급이 있었던 거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다른 방법론을 더 명확하게 왜 안 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능 비교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사실 본 논문에 사실 좀 아쉬웠던 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들이 더 어떤 걸 의미하고 각 아키텍처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더 언급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논문이 이제 ICLR 2025의 언더 리뷰 중이라서 아직 액셉이 되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리뷰어 커멘트들을 봤을 때도 이런 한계점들이 있는 걸로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SSL의 해석 가능, 이런 해석 방법론들이 좀 더 많이 나오면 좀 이 부분도 좀 좋은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이제 SSL에 대해서 설명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입증을 하였고, 이제 SSL 연구 분야에 이제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